이건 딱 보는 순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뭘 팔아도 팔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모습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꼈다. 알고리즘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거제 야호. 네, 자 이렇게 야 같이 해놓고서 제가 언제 같이 하자고 했죠?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시작해놓고 거제 야호. 네. 세간에 아주 그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제 야호. 네. 아니 리센느. 리센느 알아요? 알죠. 네. 저 이번 촬영하면서 사실 알게 됐어요. 네.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이제 리센느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가 이제 임급동이 없어졌잖아요. 그 임급동이 뭐죠? 그 인기 급증 동영상, 급상승 동영상. 그래서 임급동이 사라지고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이프의 수혜를 뭐 얻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주행 신화, 뭐 언더독 신드롬 이렇게까지도 뭐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문화 평론가들은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 이 그룹의 진정성이 대중에게 먹혀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거의 6.3 지방선거 시점에서 한 2주 3주 전부터 이 밈들이 이제 커뮤니티들에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아이돌에 관심 없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뭐 거제 야호 밈은 다 알 정도로 그렇게까지 지금 뭐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갑자기 떴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전조 증상은 좀 있었어요. 전조 현상은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뭐 밈이나 챌린지 이런 것들이 그 커뮤니티들에서 이제 짤방 밈처럼 이렇게 소비되기 시작하면서 불타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비되는 것들 중에 뭐 대중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밈들도 있지만 그냥 그 커뮤니티 내에서만 소비가 되고 많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대단하게 이제 확산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겠죠. 또 특징적인 게 중소돌. 그렇죠, 맞아요. 중소돌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배출한 아이돌이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유일한 또 아이돌이기도 하죠. 네, 많이 공부했죠? 네. 이거 실생활에서 피부로 경험을 하셔야지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초반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센느 밈들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잘못된 정보긴 했었는데 그 이제 기업 그 소속사의 기업 정보가 이제 좀 잘못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뭐 연매출이 뭐 3억이 채 안 된다. 그러니까 적자 구조인데 뭐 총 매출이 얼마다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물론 규모가 큰 기성 제작사는 아니긴 하지만 저건 소기업도 아니지 않나 수준의 이제 그런 매출 규모라고 이제 처음에 퍼져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냐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긴 했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그래도 좀 이름을 알만한 그런 그룹들의 기획사들에 비해서는 정말 뭐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그래서 그 기획사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바이럴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속사 사장님이 대표님이 그 이선민 씨 아세요? 알죠. 죄송해요. 아냐고 물어보죠. 개그맨이잖아요. 네, 맞아요. 알죠. 그 이제 나의 연수 아저씨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같이 했던 이선민 씨한테 큰절을 하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이 또 근데 이제 뭐 재밌고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모습 자체에서도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꼈다. 근데 뭐 그럴 만한 것 같아요. 인생을 역전한 수준으로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에 콘텐츠에 이제 출연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좀 후반에 또 얘기를 할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진정성이라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저의 생각이지만 광고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시청자들이 나를 이렇게 소비해줄 만한 명분을 잘 만들었다. 그 서사를 오랜 시간이지만 켜켜이 잘 쌓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진정성이 약간 좀 전략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형 기획사에서 이제 그런 바이럴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었다면 이 정도로 효과를 봤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소기업의
유일한 아이돌 그룹이 네.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과정이 네.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던 거니까. 음. 근데 만약에 이게 전략적으로 기획되어 있던 장치였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대단한 마케터시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근데 커뮤니티에도 그런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바이럴이다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이걸 바이럴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뭘 팔아도 팔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렇죠. 거기 그러니까 리센느 멤버 중에서 원희, 예, 원희님이 이제 리더이시죠. 미나미님도 계시고 그 둘이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바이럴이 됐고. 코제 야호. 미나미님이 그렇죠. 열심히 딱 토스를 해주고. 예. 그 사실 이제 거제 편에서 거제 야호가 나온 건 아니고 네. 그 전 컨텐츠에서 이제 거제 야호가 나왔는데 그렇죠. 그 상황이 되게 웃기고 재밌잖아요. 네네네. 할 말 없고 이러니까 갑자기 거제 야호 해버리는 그 짤이 처음에 이제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하면서 네. 와 사람들이 이제 그 밈을 이제 소화했던 건데. 네. 그 이야기가 또 나온 게 원희님 실제로 이제 거제시 네, 출신이시기도 하고 거제에 대한 진짜 진정성 있는 애정을 담아서 맞아요. 거제도 거제시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진정성 있게 그 거제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먹힌 게 아닌가도 싶은데 거제 사투리를 정말 날것으로 네. 이렇게 소화하시거든요. 근데 네. 거제 사투리가 또 부산이랑 또 다르고 뭐 김해, 양산 이렇게 다 조금씩 다른데 또 그 바닷가 특유의 억센 억양을 빡 소화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신선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익숙하게 듣던 부산 사투리랑은 또 조금씩 다른데 네. 또 되게 어린 친구가 예쁜 어린 친구가 되게 걸걸한 말을 맞아요.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이 바이럴되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 보통 여자 아이돌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옛날에 뭐 에이핑크의 정은지 씨나 음. 그런 분들이 또 사투리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랑은 또 뭔가 좀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오히려 그 부산 사투리나 그런 경남 사투리의 느낌에서도 우리가 뭐 느와르나 이런 영화에서 익히 듣던 그런 느낌의 사투리랑 좀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또 그걸 바로 아니까. 근데 이제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또 다른 느낌으로 하니까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의 뭐 특징적인 게 지금 리센느의 그 공식 유튜브 채널보다 원희님이 또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더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그렇죠. 있죠. 네. 채널명도 굉장히 길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게 채널명입니다. 그렇죠. 저희 채널보다 더 기네요. 저희 채널은 사실은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까지 길게 지는지 몰랐어요. 그냥 최종 정도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 원희님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지금 엄청 조회수가 올리는 족족 그렇죠. 700만 막 이렇게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댓글도 엄청 응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이 컨텐츠가 나가는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런 기류들이 있어요. 어떤 기류요? 불편러들이 이제 출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불편러가 있을까요? 그냥 이제 뭐 전반적으로 악플 달고 네. 이거 왜 그러냐, 왜 저렇게 했냐 하면서 이제 불편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심지어 한 번에 큰 인기와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이 신드롬이 또 얼마나 또 지속될까? 이런 것들도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진정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모든 영상들이 이렇게 떡상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떡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롱런을 할 수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이게 확 떴다가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대반사인데 맞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롱런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 멤버들 간의 이제 그 에너지도 그렇고 네. 멤버 개개인의 그런 에너지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그 우리가 무한도전이 되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네. 없는 게 없는 무한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촬영 소재들이. 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무한도전 자막이나 그 짤이 그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원희 씨 유튜브가, 그러니까 원희 씨가 출연했던 유튜브 내용들이 요즘 막 뭔가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장면을 대표할 수 있는 짤 같은 것들이 어디서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어떤 유튜브 채널이든 어떤 컨텐츠든 진짜 열심히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는 그 이제 미나미 씨가 공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공연을 하게 해달라라고 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또
쇼폼이 또 엄청 또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컨텐츠에서 잘 보여줬잖아요. 뭐 이걸 기획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진심이 이렇게 컨텐츠에 담겨진 거잖아요. 그런 컨텐츠에 나온 게 떡상하기 전에 네. 이렇게 올라갔던 영상들이진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또 좋은 기획자를 또 만났으니까 네. 또 PD님을 필두로 해서 유명한 또 PD님이시죠.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솔바. 저희랑 동갑이시더라고. 아 그래요? 이렇게 나이를 공개하는 거예요? 네. 왜요? 우리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눈빛이 좀 슬퍼 보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유튜브 오디지 네. 채널도 운영하시고 솔파 스튜디오. 네. 골드 버튼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운영을 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채연 씨 유튜브가 있어요. 네. 그 채연 씨 유튜브를 제가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냉동인간 컨셉으로 그 시절 그 느낌을 이제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화면 구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자막 스타일 디자인까지 네. 딱 그때 그 시절 2000년대 감성으로 딱 해놨는데 네. 이건 딱 보는 순간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롱런 하진 못했지만 네. 근데 뭐 계약 기간 안에 잘 이루어졌겠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전에 다양한 채널들이 많았어요. 뭐 존이냐 박이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채널들을 하셨는데 다 잘 되긴 했지만 네. 저는 오히려 채연 씨 유튜브가 진짜 저한테는 큰 임팩트였었어요. 그래서 기획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인터넷에서도 네. 사람들이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되게 오랫동안 서사 안에서 그 캐릭터성을 잘 잡아내고 그래서 뭐 제가 자꾸 미는 거지만 명분을 잘 줬다. 이 사람이 이런 캐릭터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 걸 사람들이 편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네. 자연스럽게 잘 구성을 한다. 이런 평가를 받으시더라고요. 기획력이 좋았다. 네네. 기획력이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기획력이 뒷받침된 PD의 역량이 좀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채널에 좀 출연하는 그 채연님이랄지 존박님이랄지 뭐 이런 출연자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역량이 좀 중요할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마케팅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엄청 좀 핫한 떡밥이었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원희씨 신드롬 이후로 커뮤니티 자체에서도 이제 그런 갑론을박들이 많은데 네. 진짜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의견이 어느 하나가 힘을 딱 실어지는 게 아니라 네. 출연자가 중요하다, PD가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정말 절반 수준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더라도 네. 출연자가 그걸 따라와 주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텐션이라든지 분위기랄지 그 기획에 맞춰서의 연기를 해주지 못하면 그게 못 사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출연자가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근데 아무리 출연자가 기깔나게 잘하고 알아서 잘 하더라도 네. 그게 의미 없는 기획이라면 그렇죠. 또 소비가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게 있어서 근데 이제 그런 의견 사이에서 이제 너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이라고 하면 네. 저는 PD의 역할이 그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비중으로 따지면 5.5 대 4.5 정도.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연출과 기획이라는 부분이 이제 PD가 딱 기획자가 상황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의 포맷이라든지 네. 뭐 취지랄지 이런 방향성을 정하는데 누가 출연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또 많이 영향을 끼치잖아요. 실제로도 기획하실 때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런 사람이 출연하니까 이 사람에 맞춰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데는 사실은 이제 PD나 연출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네. 누가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또 잘 따라와 주느냐의 비중을 저는 그래서 5.5 대 4.5라는 애매한 수치로 이렇게 한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파라리 기획력 PD가 좀 중요하다. 본인이 지금 PD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뭐 우리가 흔히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김태호 PD님이나 나영석 PD님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굉장히 다양한 예능들을 하셨잖아요. 뭐 김태호 PD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무한도전으로 굉장히 또 기획력, 연출력을 인정받으셨고 나영석 PD님 같은 경우는 이제 종편으로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이제 그렇게 시류를 잘 타서 트렌디한 예능을 만드셨는데 지금 각자 또 제작사를 만드셔서 그렇죠. 또 유튜브 채널들을 좀 잘 운영하고 계시고
사실 그 출연자의 당연히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그 출연자가 빛나게 할 수 있는 기획을 장을 만들어 주신 거는 그 PD들의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출연자의 중요성을 정말 좀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경험 중에 하나가 네. 그 정부 영역 사업 중에 상권 활성화 사업 측면에서 네. 이제 그 지역 상권의 컨텐츠들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권혁수 씨랑 그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공공기관과 지역 상권 뭐 상권위원회나 이런 분들과 이제 협업 그분들과의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전히 저희가 이제 이 전반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뭐 지역의 뭐 이권이랄까 그분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컨텐츠를 또 제작해야 되다 보니까 네. 뭐 기획안도 몇 번씩 수정되고 촬영 날은 다가오는데 정해지는 건 없고 정말 미치겠더라고.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되게 치밀하게 이것저것 프로그램 잘 기획하고 했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당일날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출연자분들, 연기자분들이랑 사전 미팅도 하고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일정상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당일날 이 내용을 사전 기획으로 전달드린 내용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이후로 바로 촬영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출연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도상인데. 네. 네. 그리고 이건 미담이니까 앞단을 제가 좀 네. 실제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만나서 촬영 계획에 대해서 리마인드 하고 하는데 조금 날카롭게 느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말도 되게 조용조용 하시고 네.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괜찮을까? 왜냐면 그게 편수가 여러 편이 나와야 되는 네네네. 거고 그날 하루에 찍은 것들이 여러 편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게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되는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내려가서 촬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슬레이트가 딱 들어가는 순간 와 사람이 180도가 바뀌어요. 텐션이 확 올라오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에서 이게 기획되어 있던 프로그램들을 제가 이제 현장 상황에서 조금 될지 안 될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좀 상황을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아니 PD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끌고 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혁수 씨가 또 그때 한창 지금도 그렇지만 인기 좋고 하시니까 지역분들 막 호응도 되게 좋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이게 진짜 출연자의 힘이 대단하다. 이분이 또 방송 경력도 오래되고 하니까 네. 본인이 봤을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피드백도 주시고 심지어는 중간에 막 되게 뭐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 장면에서 저를 끌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하고 이랬는데 네. 그 장면이 또 나름 또 이슈가 되고 괜찮게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잘 완성이 됐고 마지막에는 그 사업 자체가 그 컨텐츠를 뭐 덕분에 좋은 평가를 또 받아서 또 그 이후 사업까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자의 힘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근데 이제 PD가 그 출연자의 어떤 역량을 어떻게 캐치하고 끌어내느냐 이거가 사실 또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되는 거겠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본인 자랑하셨네요 조금. 아니 그런 경험이 있었다. 아니, 본인도 자랑해요 그러면. 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얘기를 그 리스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까 진정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제가 이거 적어왔어요. 네네. 네. 뭘 되게 많이 잘 적어오시네요. 이제 광고 마케팅적으로도 실제로 인플루언서의 진정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자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호감으로 갔냐, 불호로 갔냐가 있는데.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자신의 가치관이나 또 이런 선호도, 이런 욕구에 따라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면 소비자들은 그게 진정성이라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느낀다라고 해요.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쉽게 말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숭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저 내면에 진짜 실제로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면 러프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거기에 더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브랜드나 이 광고에 엮여 있으면은 그 브랜드 자체도 호감으로 가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광고인 건 알지만 이 사람이 그 광고 속 안에서도 자신의 그 본 모습으로 이거를 러프하게 날것의 느낌으로 보여주는구나라고 하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다.
광고지만 재밌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실 리스너 같은 경우도 광고는 아니지만은 거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중소돌로서의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떡상했을 때 다 이제 과거에 나왔던 콘텐츠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람들이 와, 진짜 여기 얘네들은 정말로 열심히 했구나라고 해서 호감을 이제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정성이라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흉내 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막 꼬집어서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느끼는 게 딱 있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되게 또 핫했던 것 중에 이제 유튜버 장생농 씨라는 분이 어떤 식당을 갔는데 이제 영상을 찍고 계셨어요. 유튜브를 하시려고. 근데 이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여기 차린 지 얼마 됐는데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우리 집 음식 맛있는데 그래서 유튜브 이거 좀 잘 좀 찍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당황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구독자가 그때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정말 시작한 단계였는데 네네네. 이제 사장님께서 뭐 오해 아닌 오해를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제목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왔냐면 뭐 학고 유튜버의 뭐 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그러니까 이 그 숏폼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실제로 지금 조회수가 한 몇십만 정도 나왔는데 뭐 그거 자체는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커뮤니티 재생 횟수가 거의 뭐 몇천만 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34명이었던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은 이제 한 1,400, 1,500 정도. 근데 이제 이분이 지속적으로 뭘 해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한 편이 이렇게 딱 떡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쌓여 있는 서사나 이런 게 아직 없으니까 흐름을 이어가진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 컨텐츠 안에서 줬던 진정성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어갔던 사례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음식점 사장님이 그 연출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연출을 해서 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하. 근데 이게 모르죠. 사실 이제 연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장생농 씨의 그 쇼폼을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거를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유사한 다른 컨텐츠를 봤을 때 댓글이 바로 달린 거. 그러니까 주작이네. 연출이네. 짠네.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티가 나나 봐요. 네. 이게 찐 리얼 반응이 그렇죠. 네, 진짜 그 디테일이 다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더 많이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연출 요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내가 하던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걸 꾸준히 해온 분들에게 또 기회가 자꾸 열리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임급동이 사라지고 네. 하이프가 생긴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라는 그 기능 자체가 시청자들이 이렇게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기능도 이렇게 이번에 새롭게 생긴 기능인데 그게 50만 구독자 밑에 있는 채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 거잖아요. 그렇죠. 500부터 50만까지. 500명부터 50만. 그럼 우리는 혜택을 못 보네요. 그래서 안 뜨는 거였군요. 네. 그리고 또 업로드 7일 이내에 대한 컨텐츠만 이렇게 점수를 줄 수 있는데 50만 구독 채널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둔 또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라는 측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원래 임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사례처럼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대형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정치, 시사 관련된 이제 그런 타깃이 명확한 컨텐츠들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한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사실 이걸 판단하는 건 뭐 알고리즘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은 시청자들이잖아요. 네. 그들이 주는 포인트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더 좋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나아가선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유튜브가 지원하겠다. 약간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리센느는 그 중소기업에서 키우는 아이돌이잖아요. 그 보통 아이돌을 이렇게 항상 브랜드로 보면 브랜드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 엔터테인먼트는 그 리센느를 어떻게 컨셉을 처음에 잡고 시작을 했을까요? 요거는 뭐 이렇게 좀 어렵지만 사실
컨셉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렇죠. 데뷔하고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해보는 형태가 많죠. 사실 그 정도의 기획사들은 네네. 그 저희도 한번 아이돌 팀들이랑 뭔가 좀 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아이돌 쪽이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심이 많아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룹들이 1년에 막 몇천 개씩 데뷔를 하고 몇천 개씩 없어지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그게 성공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요. 그냥 한번 해보자. 제가 또 이거를 또 브랜드 또 관점에서 또 적었어요. 아, 네네. 아, 네네. 또 들어볼게요 한번. 네. 아이돌을 하나의 이제 브랜드로 보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념이 있고 브랜드 이미지 개념이 있는데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브랜드가 스스로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한다라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고 브랜드 이미지는 소비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브랜드를 보고 떠올리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아이돌이 그렇게 새로 생겼다가 수많은 아이돌이 없어지는 그 브랜드들은 아이돌들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뭔가 약간 이뻐 보이고 섹시한 컨셉이고 뭔가 이렇게 컨셉이 그냥 일반적인 아이돌들과 그러니까 너무 대형 기획사들의 기성 그렇죠. 컨셉을 다 답습했다. 네, 그래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잡으니까 거기에서 진정성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제 신인인데 근데 여기 지금 리센느 같은 경우는 그래 해보자 먼저 시작해보자 해서 굉장히 많은 채널에서도 출연도 하기도 했고 또 실제로도 그 멤버분들도 정말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보는 그 이미지 자체가 아이덴티티하고 맞아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이 브랜드 이미지가 되었다. 네, 실제로 아이돌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돌의 사례이긴 하지만 우리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그걸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내용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드 마케팅에서도 우리가 이런 중소 아이돌의 이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전 편에서도 뭐 얼핏 얘기는 했던 것 같은데 AI 그리고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점점 해가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은 하고 있어요. 주장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제는 로컬 브랜드, 스몰 비즈니스에게 기회가 오는 시대가 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지금 시작하시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시작하는 브랜드들은 시장 진입이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성하는 비용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하다못해 검색 광고를 하려고 해도 똑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다른 검색 광고에 입찰 비용만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우리 쇼폼 올라갔던 것처럼 국내 플랫폼 네이버는 왜 그게 제가 봤을 때 제일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이버를 위시한 이제 그런 플랫폼들에서 신생 브랜드 신규 사업체가 특히나 이제 스몰 비즈니스 업체가 진입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잘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성 있게 꾸준히 잘 해온다면 열심히 노력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스스로의 취향이나 관심 같은 것들이 옛날보다도 더 세분화돼가지고 많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몰 비즈니스 로컬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온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작은 포인트의 카테고리를 그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주는 시장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것 안에 다양한 게 있겠죠. 뭐 물건의 품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그 갖춰져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면 그렇죠. 그게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 뭐 교육을 들으러 가거나 약간 좀 뭐 사업적인 자리 같은 데 가면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회는 항상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거기서 이제 뭐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많이 열리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알고리즘은 더 이제 치열한 경쟁 구도 안에서 이미 더 잘 갖춰져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의 것을 더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어줄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첨예한 대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걸로도 한 편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이런 얘기. 그렇죠. 이게 사실 알고리즘 얘기가 정말 핫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는 또 영역이기도 하고. 그렇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내 먹고 사는 일에 진짜 직관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뭐 요즘 뭐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 뭐 된다, 탄다 이렇게 하세요. 유튜브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유튜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다음 편에는 한번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사실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모르겠고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망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진정성 있게 대화 나누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겠죠. 그럼 일단 우리 거부터 좀 뜨고 아까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스몰 브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스몰 비즈니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기업만큼의 굉장히 좋은 품질이어서 어깨에 힘을 못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도 굉장히 우리도 약간 CF처럼 나와야 돼. 약간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우리는 대기업만큼의 좋은 이런 퀄리티로 보여줘야 돼라고 이미지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미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유튜브나 어떤 다양한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올렸을 때 그게 이제 반응들을 돈은 돈대로 쓰고 얻지를 못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되게 포장을 해서 엄청 가치지향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리센드 같은 그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렇게 진정성 있게 잘 해왔지만 결국은 그걸 넘지 못하고 결국은 그렇죠. 그 동이 트는 직전까지 버텨내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결국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도 맞아야 되지 않나. 그게 지속성이지 않을까요? 그 운이 올 때까지 계속 버티는 거. 존버.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뭐 큰 기업들도 있지만 작지만 가능성을 느끼는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현실적으로 뭐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지속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좋은데 음식 맛이 있고 서비스가 좋고 품질이 너무 좋은데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받고 일하는 입장에서 뭐 돈을 더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돈 좀 더 쓰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 조금만의 벽을 깨는 것들도 고객사들 중에 있으실 거고 그걸 진짜 딱 넘지 못하고 끝나시는 곳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뭐 이거는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지 광고 전반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옛날보다 뭐 다루는 툴이라든지 혹은 만드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보다 허들이 많이 낮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젠. 업체와 뭐 이렇게 맡기고 그렇게 협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거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이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마케팅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구르는 돌에 속도를 내주는 측면으로 업체와 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현명하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리센느 같은 이런 떡상 사례 말고도 예전에도 약간 이런 사례들이 많았죠. 뭐 EXID의 그런 위아래, 그 콘텐츠도 굉장히 역주행해가지고 차트에 그렇죠. 그 역주행 신화죠 사실. 거기 듣고 사실 싸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주행은 아니지만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하나의 또 그렇죠. 사례일 수도 하나의 있고. 밈으로 이렇게 바이럴이 된 사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이런 유튜브 이 온라인에서의 그 플랫폼에서 내 이 브랜드가 언제 뜰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그거를 이건 뜰 거야라고 전략적으로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또 오히려 힘을 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약간 뭐 그게 조금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운영 전략을 조금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뭐 용도라고 표현했지만 조금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나 기업들 뭐 마케팅 비용이 좀 그래도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는 곳들은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소규모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뭐 기대치도 낮추고 목표치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열어놓고 뭐 제가 요즘 고객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뭐 중견이나 상장사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데 노는이 바둑이라도 둔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셔라. 오히려 그게
먹힌다. 어. 괜히 힘 줬다가 피박 쓰지 마라. 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담당자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 수나 뭐 이런 수치에 많이 얽매이는 상황은 아니게 되었다. 옛날과 다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근데 제가 그 사례를 좀 피부로 느낀 게 있어요. 네. 당신이 하신 그 유튜브. 저는 네네네. 사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부동산 유튜브 그거 한번 얘기해 네. 주세요. 저도 실제로 경험해서 약간 놀랬던 경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채널 중에 그렇게 부동산 그 정보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이런 채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구독자가 몇 명이죠?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 밑에입니다. 그렇게 일단 200원절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그 콘텐츠마다 사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취조하듯이 하시니까. 아니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되게 좋은 사례니까. 네네. 뭐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로. 그래도 구독자 200 수준의 조회수가 1000원짜리 나오면 그 나쁘지 않게 나왔긴 했네요. 근데 그분이 그 출연하신 분이 굉장히 진정성 있게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지금 이 컨텐츠를 했던 진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이걸 위한 건가요? 네. 뭐야, 나 동원당한 거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로 그 유튜브를 보고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오, 네. 실제로 그 구독자가 200명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오. 그러니까요. 근데 그 계약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 유튜브를 보고 사실 그 지금 계약하신 분이 그 매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유튜브를 검색을 했대요.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의 네. 컨텐츠를 보신 거군요. 네. 예를 들면 부동산 뭐 A라는 매물이 있으면은 그 A라는 매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신 거죠. 다양한 또 콘텐츠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제작한 콘텐츠가 굉장히 자기한테 결이 맞았던 거죠. 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그분도 놀라셨습니다. 거기 출연하신 분도 아니,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자기도 사실 그 계약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뭐야? 사실 문의가 들어오는 것도 기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당장은. 네. 근데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저희도 이게 진짜로 정말로 너무나 뿌듯했고 그분도 이제 실제로 계약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진 거니까 더 의욕을 가지고 하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독자가 그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네, 약간 그렇게 말씀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은 컨텐츠의 진정성이 중요하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은 또 떡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떡상이라고 하면 또 알고리즘을 잘 타야 되는데 다음 편에 한번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제에서 되게 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내가 되게 고민을 해봤던 부분인데 알고리즘이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거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말? 네. 그래서 다음 편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편 우리 나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이것도 저희가 진정성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내가 지금 조회수 얼마나 나오나 하고 채널 들어가 봤더니 가관이더만. 네, 저희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가 그럼 다음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